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영어 훈민정음 해설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시간은요, 바로 영어 파닉스 발성 근육 훈련법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이 발성 근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 파닉스 발성 근육,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어 원어민 파닉스에 특화되도록 내 이 발성 근육을 이제 좀 개조한다고 그럴까요? 훈련시킨다고 그럴까? 예,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훈련법으로는 이제 텅 트위스터가 가장 좋은 거죠. 이 텅 트위스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한글을 배울 때 텅 트위스터가 있죠. 간장 공장 공장장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죠? 예, 그거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데 이 영어에 있어서의 텅 트위스터라고 하는 건 사실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아주 이거 어려워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좀 연습을 하면은 말이죠.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이제 영어에서 성공하려면, 케어승하려면 작은 잽을 많이 성공시키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작은 잽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영어 훈민정음에 있는 3789개의 기본 영단어의 그 한글 표기 영원어민 파닉스를 익히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잘 익히는 만큼 그 익히고 연습한 것은 영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들려요,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1000개, 3789개 가운데 1000개나 뭐 한 2000개 정도를 연습했다. 예? 그걸 연습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은 영민해가지고 적어도 한 3배 내지 한 5배, 나아가서 한 10배까지의 영단어의 그 파닉스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은 하나 가르쳐 주면은 열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능력이 정말 다른 타 민족보다도 빼어난 게 우리 한국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잽 없는 큰 한 방의 결정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작은 잽을 정말 이 박싱에서 아주 진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모하메드 알리. 예? 그 사람의 특기는 뭡니까? 나비처럼 이제 날아가지고 벌처럼 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그냥 잽을 주로 위로, 그냥 링 주위를 뱅뱅뱅 돌면서, 그 상대방 선수 주위를 뱅뱅뱅 돌면서 작은 잽만 날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잽도 이게 참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것도 많이 맞으니까 아마 타격이 큰가 봐요. 그래서 그 모하메드 알리는 정말 대단한 이 권투계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정말 아주.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게 이제 작은 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 영단어 3789개를, 이걸 작은 거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익히면은 이제 한 1000개나 뭐 이런 정도 좀 넘어가면은, 그러면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이 이제 발음이 익숙해지고 하면서, 이제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걸 강의나 뭐 이런 거 들었을 때 들리고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작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성공, 예? 작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하면 결국은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틀린 발음 말고 바른 파닉스 발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이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작은 성공은 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기본 영단어 한글로 표기한 기본 영단어 3,789개 그거에 이 파닉스를 자, 작은 영어의 성공이라는 건 다른 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예, 이 영어 흡입력에 나오는 3,789개의 기본 영단어의 한글 표기 발음을 그걸 익히면 그게 파닉스가 되는 거예요. 그 파닉스를 이제 익히는데 어떻게 익히냐? 소리 내서 반복, 여기에는 이제 반복이 빠졌어요. 반복 복습. 연습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믿으세요. 3개월, 6개월이에요. 여태까지 어떤 분은 뭐 10년 이상 해서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또 어떤 분은 3년, 5년 했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말 딱 믿으시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 영어 훈민정음으로 딱 한번 3개월,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영어의 정도이고 이게 바로 영어의 로마를 가는 길이로구나. 예? 지름길이로구나 하는 거를 아마 인식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인이 이제 그 한국어 발음에 특화된 발성 근육을 이거를 이제 영원어민 파닉스에 특화된 발성 근육으로 개조를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예? 개조를 시키는데 이제 바로 이것이 바로 개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발성 이제 그 영어는 파닉스를 위한 특화된 그런 발성 근육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게 발성 근육이 큰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된다 그죠. 큰 근육을 쓰는 예를 들어서 축구나 무슨 다른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몇 년 뭐 이렇게 걸리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3개월, 5개월, 6개월이면 충분히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비단 또 한 가지 이 근육이라는 게요. 꼭 그냥 근육을 운동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발성 근육 22개 발성 근육 발성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발성 근육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의 그 근육 속에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기억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뭔가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아주 올바른 그 리액션을 하잖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거진 나오잖아요. 순간적으로.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진 순간적으로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처럼 이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것도 거진 상대방한테서 말을 들으면 그걸 내가 머릿속에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얘가 이 뜻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 얘기하면 그냥 반사작용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도 기억장치가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심장 근육을 이 영국에 일반 그냥 노동자 같은 사람인데 영국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심장 이 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트랜스플란트를 받았는데 심장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 와이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남편이 이게 노동자인데 시를 쓴다는 거예요. 시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의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만날 거 아니에요. 이제 심장 트랜스플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를 만나서 이제 이 사람 남편이 이상해졌다고 시를 쓴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의사가 놀라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심장 원래 주인은 시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BBC, 영국의 BBC TV에서 방영한 거예요. Trust me, I'm a doctor. 그런 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있어요. 근데 모슬리가 얼마 전에 그 그리스에서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 프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심장에 바로 어떤 기억 장치가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기억 장치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이 심장의 기억 장치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근육에 바로 기억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소리를 내서 이게 영원한 파닉스에 특화된 이 22개 발성 근육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곧 이 기본 영단어 3789개를 내 발성 근육에 기억을 시키는 것이다. 비단 뇌뿐만 아니라 이 귀에도 기억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어 훈민정 책 속에 있잖아요. 이거. 예, 이 카드를 여기 대고서 해야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거는 골전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 저장이 좀 이거보다 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 소리가 이렇게 꺾여 들어가 가지고 귀를 통해서 이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히포캠퍼스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게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서 얘기 들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 전에 나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켜? 응?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이러잖아요, 내가.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은 내가 얘기하는 걸 자기 귀를 통해서 히포캠퍼스를 통해서 대뇌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말한 게 골전도를 통해서 여기에 잠깐 기억이 되는 거예요. 히포캠퍼스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얘기를 나보다는 상대가 더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서 꼭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발성 연습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성 이 근육을 어떻게 이제 단련 훈련시켜야 되느냐, 연습 훈련시켜야 되는가 하는 이제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텅 트위스터라고 하는 거죠. 텅 트위스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한글로는 이제 간장공장 공장장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깐 콩깍지는 뭐 이런 콩깍지. 저는 이제 참 이게 둔화돼서 잘 안 돼요. 뭐 전에도 제가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텅 트위스터라는 걸 가지고서 연습을 하시면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가 영원한 파닉스로 특화된 근육을 발성 근육을 내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혀가 이제 꼬이지만 이제 그냥 우리 파닉 이제 3789개 기본 영단어의 한글 표기를 소리내서 연습해도 텅 트위스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나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원한 파닉스에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상 텅 트위스터가 되는 건데 보다 더 이제 좀 전문적으로 좀 빨리 좀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연습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 이제 여기에 이제 메타 인지 학습법이고 이제 몰입 뭐 이런 것이라고 제가 이제 했지만 그 이제 이 뭐 트위스트 텅을 텅 트위스터로 풀어주는 거다 하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텅이 트위스트 하게끔 우리가 굳었잖아요. 한글 이 발음에 특화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는 파닉스에 특화되도록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영어 근육과 뇌에 저장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간혹가다 말씀드렸던 comprehensible input이 나오는 거죠. 예? comprehensible input. 요건 이제 꼭 요만큼 내가 실력이 요만큼인데 한 요 정도를 갖다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비단 뭐 공부뿐만 아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진짜 회사에서 어떤 과제를 줄 때는 이 사람의 능력이 한 요 정도니까 이 정도 것을 주면은 양쪽이 다 해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은 요만큼인데 과제를 이렇게 높은 걸 갖다 주면은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도 본인이 우선 괴롭지만 회사도 별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그 아이들 그 교육에 있어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제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텅 트위스터 이제 연습 요령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가급적 정확하고 올바른 발음, 또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빠르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좀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이 책을 쓸 때 제가 알은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요 부분은 바로 S하고 이 SH 발음 요거에 대한 연습인 거죠. C 하고 sure 요거 sure SH 요 발음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G하고 S Greek 이제 grapes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 발음 요령만 이제 그러니까 요 그에 대한 발음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제가 전에도 이제 즈에 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즈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이제 원어민 발음에 가깝다.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가고 더 부드러운 발음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그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도 그 이렇게 그가 아니고 그 하면은 훨씬 발음이 순화되죠. 그래서 이제 이 Greek 할 때 이제 grapes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하고 여기 이제 S 발음하고 뭐 screaming, ice cream, you scream, boy screaming, ice cream,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제 K 연습이죠. Kitten in the kitchen. kitten. 이것도 이제 또 한 가지 좀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이제 kitten 이렇게 이거를 자, 이제 kitten이라는 말은 좀 그렇게 뭐 많이들 안 쓸지도 혹시 모르니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나 뭐 아니면 영어사전에 이거 kitten은 어떻게 나오면 kitten 이렇게 나올 거예요. kitten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발음이 이게 모랍식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영어 훈민정음식으로 하면은 바로 k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받침이 여기 트가 이 받침으로 들어가면 순화가 돼요. 그 소리가 작아지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키튼 하면은 말이죠. 그러면 키튼 하면은 이거 액센트 어디 갈지 몰라요. 응? 왜냐하면 둘 다 이게 센 소리거든요, 이게. 예. 그렇지만 키튼 하면은 여기만 센 소리잖아요, 여기만. 키트, 은이나 언은 약하잖아요, 소리가. 예? 그러니까 액센트 저절로 그냥 여기 오는 거예요. 키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뿐인가요? 자, 이 키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쓰는,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외래 표기법에 또 아마도 저 영안사전에 어쩌면 키친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키친이 아니에요. 예. 여기에 보면은 키트. 예. 그래서 키트 하고 천. 키트, 천 이렇게 적어도 이제 해야, 예, 그러면 이제 키트, 천, 키친, 예, 키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키친, 예, 예, 여기에 이제 t가 받침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키친 이렇게 해서 t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이게 바로 외래 표기법에 있는 거고 또 영안사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틀리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잠깐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바로 K의 발음에 관한 것이다. 이제 K는 바로 크로만 쓰는 게 아니라 크로 써줘야 이제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크. 이렇게 해서 좀 키역 발음을 순화시켜줘야 한다. 예? 이런 이제 요령을 좀, 요령으로 이제 발음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공명음 L에 관한 이제 연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공명음 L. 예? 여기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뭐 영어에서 우리 저 영어 혼미정에 보면 나와 있지만 11. 자, 보시면요. 우리 영어사전에는, 우리 저 영어 혼민정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1. 11. 이게 좀 여기에 액센트가 오기가 좀 쉽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저 영어사전이나, 저기, 저 외래 표기법에 보면 11 이렇게 돼 있어요. 11.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을이 2개 들어가잖아요. 리을이 2개 들어가면 이게 리을 이 R 발음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분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음 중에서 제일 소리가 센 게 이게 되는데 이게 끝이기 때문에 사실상 11 이러지는 않겠지만 11.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자전 쌍리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영어 훈민정음에는 11 예, 이렇게 발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L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릭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렇게 발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elect, 예, 이렇게 elect 이게 유도음이죠. 예, 공명음 L의 유도음 elect, 이걸 빨리 하면 elec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licorice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licorice, 예, 이렇게 예, 또 뭐 liquor도 마찬가지죠. liquor.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Q 발음할 때는 크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고. liquor. 예, 이렇게 바로. 이 리코리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먹는 건데요. 이게 저 감초 맛이 좀 나는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이제 confectionery 예, 그런 건데 예, 이 롤리팝스 이렇게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예,
리커리시 롤리팝스. 예. 이것도 그냥 롤리팝이 아닌 거죠. 롤리팝. 이게 만약에 저 영안사전에 있다고 하면 롤리팝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표기했을 거예요. 롤리팝. 근데 이게 아니고 롤리팝. 을이 들어가고 롤리팝.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돼야 이 원어민 파닉스에 이제 가깝게 발음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L 발음에 관한 그런 이제 연습이다. 이제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zebra, 예, 에 관한 그런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26개 알파벳 각 하나씩 뽑아가지고서 26개 영단어에 관해서 이제 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zebra, 예? zebra, zebra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발음해야 된다. zebra, 예? zeb. 근데 zip 할 때도 이게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예? 예, 이게 이제 기음인데, 예, zip, 예, 또 zipper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발음. 그래서 이제 zig, 예, zigzag, 예, zigzag 이렇게 가는 걸 이제 zigzag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z에 관한 발음 연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우리 뭐 영어 혼민정음에 다 있는 얘기죠. 예, 이것도 W 발음할 때는 이 W 발음할 때는 예, 뭐라고 했어요? 앞에 을을 써줘야 된다 하는 얘기 했잖아요. woman 할 때, 예, 지난번 26개 단어 할 때 woman, woman, 예, woman 이렇게 된다. watch 해야 된다. watch, 예, 그래야 이 중모음, 반모음, 예, 반모음 W가 영원어민 파닉스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유도음을 써야 된다 하는 걸 꼭 상기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watch, which,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W 발음을 이제 반모음 W 발음을 이제 연습하는 그런 문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B에 관한 이제 발음이죠. 예, 이것은 B에 관한 발음이고, 그다음에 red 하고 요거는 이제 R 하고 L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예? 이 발음. 이 발음 두 개가 다 이제 이게 같이 연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yellow, 이것도 이제 반모음, 예, yellow 할 때 e가 먼저 들어간다. 예? yes 할 때도 e가 먼저 들어간다. 예? 예. yelling 할 때도 e가 먼저 들어간다. yellow 이렇게 되죠. yellow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텅 트위스터를 그렇게 연습하고 나면은 과연 어떤 이제 그 효과가 있을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올바른 파닉스를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연습 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텅 트위스터가 이제 처음에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거를 고진감래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이렇게 하지만 처음엔 어렵지만 이제 그걸 익히고 나면은 이제 이 발음이 상당히 좀 부드러워지고 좋아질 테니까 올바른 파닉스를 보다 더 빠르고 쉽게 연습 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텅 트위스터는 사실상 이제 우리도 그게 있지만 뭐 간장공장, 공장장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우리의 음소는 2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영원어민의 이 파닉스의 음소는 적어도 그네들이 얘기하기 44개가 있다고 그래요. 음소가. 그러니까 그 음소에 있어서 차이가 많으니까 말이죠. 영어의 음소는 이제 음소가 44개, 우리 한글은 이제 24개 이렇게 되니까, 예,
숨을 내게 되니까 이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음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닉스를 익히면은 다양한 발음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다 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우리 한국어도 한국어조차도 영어는 파닉스뿐만 아니라 한국어조차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될 터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면은 전달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PT 강의나 뭐 이런 발표나 뭐 강의 강연에서도 훨씬 더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더 의사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자신감까지 이제 생기는 거죠. 자신감까지.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하면은, 제가 이제 수련하고 있는 것이 심호흡법하고 이제 이 명상인데요. 심호흡법을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좀 저는 달리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심호흡법을 여러분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할 때 그냥 깊게 이제 숨을 이제 들이쉬고 내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숨을 들이마시는 걸 계속 들이마시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 들이마시는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쉬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강의하시기 전에 아니면 강연하시기 전에 그렇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면은 훨씬 더 이 강의하는데 안정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그 떨림 같은 것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제 그냥 숨을 그냥 심호흡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그렇게 하면은요 그 위기에 대한 이 대응력도 침착해지고 좋은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잠깐 좀 이제 제가 경험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위링크에 이제 여러분들 그저 보시면은요 만드리라고 하는 그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텅 트위스터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1, 2번을 아이들이나 조카들하고 하면은요 아이들이나 조카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을 가장 그 효과적으로 교육을 또 재미있게 이렇게 시키는 방법은 롤플레잉을 해야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제일 롤플레잉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생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선생이 돼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역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런 건 뭐지? 그러니까 그 물어볼 때 약간 그 comprehensible input 그걸로 해서 아이한테 아이 수준에 맞는 것보다 아이 수준보다 약간만 더 위에 그런 정도로 질문을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롤플레잉이 되는 거죠. 애가 이제 선생이 되고 부모가 오히려 학생이 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효과가 많을 거예요. 선생이 마치 학생인 것처럼 그 아이들이 선생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학습 효과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텅 트위스터가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 빠르게 잘하는 거를 진짜 이렇게 축혀주면서 마치 선생님처럼 야, 네가 날 오히려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상당히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롤플레잉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그 아이들이 아마 큰 흥미를 가지고서 또 영어에 대해서 진짜 전반적인 그 흥미를 가지고서 아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텅 트위스터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말이죠. 비단 텅 트위스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영어 훈민정음의 이 3789개의 이 영어놈인 파닉스를 이렇게 익히시면은 말이죠. 예, 그러면은 3 내지 5개월 후부터는 된장 발음이 버터 발음으로 바뀌면서 파닉스가 저절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센트 스트레스 거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예, 외우지 않아도 돼요. 예? 거진. 그 다음에 그래 되면 이제 리스닝이 됩니다. 예,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것도 바로 리스닝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사운드 실러블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listening. 예, 이렇게 listening.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원인 파닉스가 되는 거죠. 예, 이 사운드 실러블이 정말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영어원인 파닉스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이걸로 이 사운드 실러블로 발음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10년이 아마 적어도 10년 후에 발음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래 되면 이제 영어원어민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생에 이제 변곡점이 생기고 영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꿈과 희망이 인생이 좀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18번째 영어 훈민정음의 해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성공을 진심으로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